영화. 여기는 전북 군산시 미장동 주택 현장입니다. 30평이에요. 30평. 약 1, 2층으로 이루어진 집이고, 이 지역 자체가 건물 한번 보시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건물 색깔을 좀 보시면 다들 비슷한 색깔이란 걸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멀리도 그렇고 다 황토 계열의 어떤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시 계획 그게 있어요. 시마다 이 지역이 그게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이라서 색깔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 색깔은 저희가 하면서 주택으로는 처음 하는 색깔인데요. 어떨지 한번 궁금하네요. 여기 데크노입니다. 3구 2개 연동됐어요. 그 위에 3구 올라갑니다. 2층에 3구 올라가고 36 올라가고, 그 3구 3개, 36 1개, 그리고 바닥 3구 데크. 여기도 데크도 전체 합성 방부목으로 제작된 현장인데, 요 1층에 놓일 데크는 다음에 와서 원샷 실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 구역이구나. 여기까지 가벽을 당겨내야 되네. 자, 2층 한번 볼까요? 뭐고? 문 안 열린다. 자, 목으로 다 작업을 했어요. 중성 멀바우 목으로 다 작업을 했는 계단이고요.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걸 놔두겠습니까? 여기에 또 3구 한 채가 옵니다. 여기도 36이 오고, 여기는 데크고, 상 보강을 다 하고, 그리고 경지루레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붕을 이렇게 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약간 보시던 바닥을 보면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죠.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기 위해서 바로 쪽쪽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면 평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의 데크를 올리는 겁니다. 이 우레탄이 경질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돌임 돌.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굳으면서 천장 된조라 그래요, 노가다용어로. 그 길 땡겨 올려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강력합니다. 이 밀도가 이게 진짜 춥다 막 이런 소리 나올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칼로 잘라냈습니다. 기포 같은 게 전혀 없어요. 밀도가 이만큼 높은 거예요. 줄지가 않아요. 이 눌렀을 때 줄어들어야 되는데 쪼그라들지가 않아요. 쪼그라들지가 않아요. 연질은 이 정도 되면 다 쪼그라들어 버려요.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들지 않는다. 이 경질 우레탄 폼을 실내 발포 작업을 하지 않고서 기밀 시공을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층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1층 연동이 다 끝났어요. 보시는 바처럼 15.5cm가 바닥이 빈 공간이 원래 있는 게 컨테이너 골조죠. 그런데 그 15cm마저 다 메워버렸습니다. 경질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싹 다 메워버렸어요. 겨울에 춥지 않으시게끔, 여름에 최대한 덥지 않으시게끔. 수도 인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급적 벽 속에, 그리고 배관도 보시는 바처럼 외부로 뻗어나가 있는 부분이지만 저런 거를 속에다 넣어드리고 싶죠. 그러자면 여기서 건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그다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춥지 않은 이런 지역은 배관유들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한들 겨울철에 그게 터져서 깨지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중부 1지역,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 위, 경기도 가평,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겨울에 배수되는데 거기 온도 때문에 거기 물이 나가다가 얼어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속으로 가급적 이렇게,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읍니다. 더 현장에서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조금 더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시간만 더 할애를 하면 되는 거니까. 또 저희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 7, 80% 정도 완성해서 옮기게 되면 건축비도 좀 많이 저렴하고 한 부분이 있지만은 또 그리 되면 골조만 해놓고 여기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을 또 못해요. 그런저런 어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게 건축이거든요. 뭐 그 어떤 형태로든 다 됩니다. 되긴 되지만 적당한 선에서 이런 배수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어차피 다 뒤로 안 보이는 부분으로 감춰질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뭐 좀 감아 돌린다거나 그렇게 다 가려줘 했어요. 구독, 좋아요. 이 집을 완성하고 나서는 외부에 절대 용접기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저희만 용접기 갖다 댈 수 있습니다. 구조를 알기 때문에 용접을 하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이후에는 절대 그 누구도 용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레탄 작업을 했는 집은 불나요. 오늘 가장 중요하고 위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작업입니다. 단층 연동하는 거하고 2층 연동하는 거하고는 난이도가 달랐어요.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거 전기 안전검사 기준이 2022년 1월부로 바뀌었죠. 기존에는 PVC 재질의 CD관을 쓰다가 복스를 다 쓰고 했어요. 복스라 그러는데 금속관, 주름관을 안 쓰면 빡! 이게 뭐 어떤 계도 기간도 없고 예고도 없이 바로 바꿨어요. 그냥 바로 바뀌어가지고 규정이 초반에는 혼선을 많이 빚었습니다. 작년에 집을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준공만 앞두고 있었던 집 만들어 놓은 농막을 구입하시는 경우 농막도 전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돼요. 전기를 넣으려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안전검사 요원들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먼저 나섰는지 모르겠으나 기준을 필증, 허가 필증 기준으로 작년에 허가 필증을 받은 곳은 통과. 올해는 얄짤 없습니다. 여기가 주방이 일자로 싱크대가 쭉 놓일 거예요. 거의 뭐 4m 50 이상 됩니다. 여기 이 예쁜 문이 있죠? 여기 바닥 데크 깔릴 거예요. 저기 집이 한 채 더 놓일 겁니다. 증축해서 한 채 더 지을 건데 그러면 거기하고 연결될 거예요.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음식도 같이 해서 밖에서 드시고. 이 집도 아드님이 효자십니다. 어머님 댁입니다. 아드님이 지어드리는 거고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라서 1, 2층 합산 면적,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감리가 적용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30평 미만으로 하고 또 즉시 증축 신고해서 85%까지 할 수 있어요. 30평을 지었으면 2차 증축은 30평에 85%고 또 한 25평 정도 되겠죠. 그걸 또 지어서 신고권으로 다 끝나게끔 감리 적용 안 받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초반에는 둘 채 같이 작업을 하려고 그러셨어요. 건축주께서. 감리가 적용되더라도 그걸 감리하고 하면 또 골조도 비용이 또 높아지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하라고 그래 하십니까? 건축사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증축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는 인허가를 다 총괄해 주시는 건축사님들께서 길을 꺼 주셔야 돼요. 건축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조언을 안 했더라면 평당 단가 더 비싸게 해서 60평 이상으로 지었겠죠. 건축주도 약간 돈이 몇 천만 원을 아끼니까요. 집이 원했던 것보다는 약간 두세 평 적어도 그 정도 뭐 괜찮습니다. 약간의 타협을 보시고 좀 쉽게 쉬운 길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폴딩 도어라서 이게 양쪽으로 열리게 했는 이유는 밖으로 열리게끔 돼 있거네.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이쪽에 하중 많이 받죠. 하중 분산하라고 문을 이렇게 열어두면 자꾸 하중을 받지 않습니까? 뒤틀릴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위험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없애야 되니까 양쪽으로 개방했고요. 방충망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현관문 같은 경우에도 다 좀 방충망 하지 않습니까? 동네에 보면 방충망이라고 검색하시면 동네마다 다 있어요. 아저씨가 거기에 부르시면 이 폴딩도어 회사에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레일을 달아서 방충망을 다 설치를 할 수 있어요. 벽이 이만큼 남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하면 돼요. 구독, 좋아요. 자, 집이 다 안착됐습니다. 열어놓고 나니까 좀 사뭇 달라 보이시죠? 데크 3936 여기 붙어 있어요. 2층도 결코 좁지 않아요. 여기 작업중인데 2층 올라오면 이런 곳입니다. 여기 침실이고요. 거실 아담하게 들어가고 여기도 침실이고 여기 이 벽이 욕실입니다. 지금 이걸 제가 뚱뚱해가지고
지붕을 올리고 있어요. 여기 도시계획 자체가 평지붕을 허용을 안 하는 지역이라서 경사도가 엄청납니다. 앞쪽에 저기 보시면 지붕이 저기 있죠. 전면이 각도가 1m 80이나 됩니다. 그 옆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폭이 3m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아도 되는데 39랑 36이랑 붙었는 부분이 저쪽으로 6m지 않습니까? 각도가 무지막지하게 높아야 돼요. 한번 지붕이 얼마나 높은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가 좀 낮아요. 제가 서 있는 것보다. 여기 석당이라 낮은데, 저기 보시듯이 저런 주택들은 조립식이라서 박공형이라 그러죠. A자로 돼 있는 저런 구조로 지으면 무방하지만은 중앙에 솟아있는 센터 저 높이가 이제 기준점이거든요. 컨테이너 주택은 저런 박공형 지붕을 하면 보기 싫어요. 이 주택 형태에 걸맞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 지붕으로 확 꺾이는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사가 심합니다. 저 뒤에 또 붙어요. 2개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판넬로 마감을 하죠. 저기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이고, 보일러실도 지붕이 덮입니다. 그 밑에 구멍도 따야 되고 해서 이제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 밥 먹고 나머지 작업을 할 것이고요. 이제 속은 뭐 이렇게 뭐 아직까지 작업 중인 거라서 뭐 밥 먹고 올게요. 구독, 좋아요. 용화 전북 군산 단독주택 건축 현장 드디어 완성입니다. 저 위에까지 한번 슬쩍 한번 입주하셨어요. 입주하셔가지고 짐도 아직까지 좀 다 못 치우시고 있는 상황인데 흔쾌하게 촬영하시는 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1, 2층 합산 면적 연면적 30평입니다. 따라 들어볼게요. 어르신 댁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계시는 댁인데, 아드님 댁은 요거 이제 설계 중인데 요 땅에다가 또 하나 더 증축 예정입니다. 자, 딴따다다 이렇게 실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이거 내가 또 신경이 많이 보이네. 기회 되면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구독. 이런 한 바퀴 한번 좀 돌아보시면 주택이에요. 주택이지. 예, 맞습니다. 주택으로 지었으니까 주택이지. 이제 거실에 TV 보시고, 이제 폴딩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폴딩을 열어가지고 열어 제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이제 다 연결하실 거고, 집을 한 채 더 지을 거기 때문에. 1층이 한 20평 남짓돼요. 싱크대가 굉장히 길죠. 일자 싱크대로 이렇게 길게. 이게 더 편합니다. 예, 편하시게끔 해드렸고, 가스로 이제 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스를 하셨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도시가스 들어온 지역이라서 이제 가스 임시로 LPG로 해놓고 도시가스 연결되면 도시가스로 배관을 다 하실 거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후드 이렇게 조금 예쁘게 해드렸습니다. 이거 냉장고 비스포크 넣으셨네. 요즘 유행이죠, 비스포크. 여기 또 다용도실이에요. 보시다시피 우리네 엄마들은 살림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세탁실이 아닌데 아트보드로 다 해드렸고요. 좁은 공간이 아니었는데도 좁죠. 워낙에 많이 이제 살림이 많으셔가지고. 자, 왼쪽은 1층에 침실입니다. 침실. 이거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기는 좀 힘든데 불은 켤게요. 이게 이제 어머님 어르신 방입니다. 볼게요. 그리고
욕실. 욕실도 뭐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기 좀 힘들고 이렇게 예, 은은하게 조명 들어오는 거울 해서 예쁘게 해드렸어요. 문도 이렇게 예쁘게. 이 불 꺼놓고 보면 예쁩니다. 이게 이렇게 분위기 있어요.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거울 이렇게 이런 걸로 저번에 달아드렸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2층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실에 창도 했고요. 자, 여기 2층인데요. 1층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 게 1층이 한 6평 되고 2층이 한 14평 정도 됩니다. 여기 2층 침실입니다. 1층하고 동일한 사이즈고요. 보시면 자, 이중창 영인 프라임 샷이고 이렇게 합성 목재입니다. 데크는 바닥이 합성 목재입니다. 합성 목재로 해서 이제 관리가 굉장히 쉽지요. 수명도 무지막지하게 길 것이고 이건 투자하는 만큼의 값어치는 있는, 충분히 값어치는 있는 곳입니다. 2층 거실도 공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좁다거나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우리 엄마들은 냉장고 기본 2개, 김치 냉장고도 기본 2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천국 같아. 소리. 2층 화장실 동일해요. 근데 1층보다 2층 화장실이 더 넓습니다. 이렇게 샤워부스 별도로 분리해서 저만큼 더 넓어진 거겠죠. 나머지 독이라든가 이런 자재들은 동일하게 사용했고요. 더 길어요. 90cm 정도 더 길게끔 설치해서 시공해서 2층 욕실이 더 넓습니다. 그 2층에 여기는 이제 옷방 겸해서 서재 겸해서 이렇게 책도 읽으시고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냥 작은 방입니다. 눈이 가요, 눈이 가. 이 더덕 아담하네. 더덕 주네. 자, 또 이렇게 뭐 또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한 채의 집이 완성됐습니다. 옆에 건축주님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입주하셨잖아요. 지금 지금 뭐 거의 6월 말에 오늘 무지하게 더운데 어떻습니까? 밤에 춥지는 않고 낮에 또 많이 덥지는 않아야 할 텐데. 제가 지금 집을 처음에 선택을 할 때 그 컨테이너 하우스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단열, 방음 이거엔 자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 네. 근데 지금 뭐 아직 겨울은 안 됐지만 뭐 크게 덥고 그런 건 없어요. 네. 어차피 여기 폴링도어 때문에 네. 문 활짝 열어놓으면 바람 들어오고 밤에는 에어컨 틀어놓으면 되니까. 시원하죠? 네, 시원해요. 층고도 높아서 전시장에 쓰는 그런 물건들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온도 자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에어컨 저희 왔다고 이제 틀어주셨는데 금세 또 시원해지고 하는 거 보니까 집은 신경 쓴 만큼 단열 방음은 기밀 시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 하시니까 기분 좋습니다. 네. 빨리 또 한 채 더 지어야 되는데. 바로 시작해야죠. 예, 석에 다 끝내놨어요. 다 끝내놨습니다. 요 2차 군산에 바로 또 아드님 댁입니다. 여기는 엄마 집이에요. 어머님 집. 그때도 상세하게 또 제가 영상으로 소개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테이너 하우스 시공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